탭스의 독해는 다른 독해와 달리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논리 독해라고 강조드릴 수 있는데 특히나 빈칸을 출제하는 출제자의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자, 아무데나 블랭크를 빵빵 뚫지 않아요. 탭스의 문장은 한 5-6문장 정도로 구성이 된 길지 않은 패시지인데 그 안에 출제자가 빈칸을 뚫는 곳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탭스의 글은 모든 글이 그래요. 소재가 1개 내지는 2개. 3개 이상 길어지는 경우 많지 않죠. 왜냐하면 문장이 짧으니까 문장이 5개밖에 없는데 소재가 3개 이상 늘어지게 되면 그것은 예시이지 소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소재가 1개, 2개. 그 글의 핵심적인 주제는 반드시 한 가지. 이 소재와 주제를 항상 의식하는 것이 탭스 독해의 기본이에요. 출제자는 블랭크를 어디에 뚫냐면은 첫 번째, 주제나 소재가 재진술된 곳에 블랭크를 뚫는다. 자, 어떤 경우는 블랭크 문제 전부 다 주제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경우 있어요. 그건 좀 위험한 발언이고요. 사실 주제문을 재진술하거나 혹은 그 글의 소재 부분을 블랭크로 뚫고 고르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전부 다 주제, 소재 고르게 하지 않죠. 앞뒤 흐름 가지고 흐름상 문맥에 맞게 앞뒤 문맥에 맞게 상황에 맞게 블랭크를 채워주는 것. 이 문장이 비록 주제문이 아니어도 앞에서 이런 순서대로 했으니까 and then 그 다음엔 저런 순서다. 흐름상 일관되게 진술하는 블랭크를 고르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탭스 Part 1에 Chapter 1에 해당되는 이제 블랭크 문제의 정답이 있는 위치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A, B, C, 데이빗 중에서 A하고 데이빗 2개 남았어요. 아리까리한 2개 중에 하나가 항상 정답을 정하는데 그 2개의 고민의 기로에서 조금 더 주제를 잘 진술하고 조금 더 글의 소재를 잘 담아낸 것이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틀림없이 그 문제는 맞출 수 있겠다. 아시겠죠? 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블랭크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블랭크의 위치를 우리가 정리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의 그 이미 342페이지에 출제 경향이 잘 정리되어 있지만 또다시 한번 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문이 이렇게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문. 세 가지가 있어요. 유형을 정리해봅니다. 블랭크가 서두에 뚫리는 경향이 첫 번째. 두 번째, 블랭크 가운데 뚫리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블랭크 뚫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두의 경우가 바로 빈칸 한속 문제의 케이스를 할 수 있겠죠. 자, 대부분 글의 서두와 하단부에 뚫리는 것이 그 글의 주제를 담고 있을 경우가 많겠죠. 그죠? 예, 블랭크 앞에 있는 것과 끝에 있는 것 거의 주제문과 다름없다. 이 마지막은 사실 서머리로 문장 끝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가운데 있는 것은 앞뒤의 상황 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앞에서 진술한 주제문 혹은 소제문을 한 번 더 진술하면서 블랭크가 나올 수 있겠다. 이 세 가지 문제 유형이 있겠다. 자, 각각마다 우리 문제풀이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데 먼저 블랭크 앞에 뚫린 경우 여러분 빈칸 문제의 정답은요 블랭크의 근처에 있다. 우리 그 근거를 갖다가 정답의 근거를 evidence라고 얘기해 봅시다. 정답이 되는 근거가 되는 문장은 결국 블랭크의 근처에 있기 때문에 블랭크 앞에 뚫린 경우 사실은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도 많지요. 왜? 뒤에 몇 문장 읽으면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경우에 따라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더 읽어야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많은 문제들이 블랭크 근처에 답을 내고 있으므로 블랭크 뒷문장 하나 보고 나서 초이스로 향해주는 순서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블랭크 뒷문장 하나 보고 나서 초이스 A, B, C, 데이비드를 읽어주고 거기에서 답이 나오면 좋고요. 안 나오면 그때 나머지 문장 읽으면서 정답을 추려내자.